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전입니다. 성장기 청소년을 위한 요일별 홈트레이닝 과정입니다. 자, 오늘은 성장기 청소년들이 왜 운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운동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있어서 운동이 왜 필요할까요? 이 운동이 우리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죠. 이 성장 호르몬은 평소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낮에 활동하거나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깊은 수면으로 빠질 때 팍 분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수면으로 빠져 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성장이 급속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도 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할 때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바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높아집니다. 높은 성장 호르몬을 유지를 하고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30분 정도는 이 높은 성장 호르몬 레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이 우리가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활동기에도 이 성장 호르몬이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 1.7 내지 2배의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즉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 성장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직접적으로 성장판을 자극을 해줍니다. 뼈에 달려있는 성장판이 자라면서 뼈가 이제 길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판이 자극이 되면서 성장판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장판에 영양분 공급이 잘 되겠죠? 그래서 키가 잘 크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깊은 수면의 양이 많아집니다. 우리 깊은 수면으로 빠질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확 높아지면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깊은 수면의 양이 많을수록 성장 호르몬이 그만큼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만큼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만이 되면 비만은 성장의 적입니다. 비만이 되면 골성숙이 촉진이 되면서 뼈 나이가 빨리 진행이 되고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원래 타고난 유전적인 영향보다도 훨씬 키가 작아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만을 막는 것이 성장을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또 일 중에 하나인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비만이 예방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참 성장 중인 청소년에게는 성장을 위해서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운동을 많이 하면 키가 안 큰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한 운동선수 중에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혹시 정말 그런 거 아닐까 해가지고 걱정해서 오히려 그게 운동을 하지 않는 핑계거리로 삼는 청소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많은 근력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선수들, 예를 들어서 뭐 역도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기계체조라든지 뭐 이런 운동선수들은 키가 좀 작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너무 강도 높게 오랜 시간 어릴 때부터 많이 했던 선수들은 그렇게 작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운동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배구 이런 선수들을 보면 키가 크죠.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선수지만 적절하게 운동 스케줄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키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선수들이 이제 그렇다는 거고 우리 일반적인 우리 청소년들은 아무리 뭐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도 그 운동선수들만큼 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장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많은 운동을 해서 성장에 방해가 된다? 이거는 일반적인 청소년들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틈날 때, 시간 날 때마다 운동을 하는 것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키 크는 거는 유전이니까 내가 뭘 하든 나는 엄마 아빠가 작으니까 키가 안 클 거야 이렇게 지레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키가 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키가 잘 크겠지 이렇게 그냥 방심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유전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유전과 후천적인 요인이 다 이제 관여를 하는데 후천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는 있어도 유전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는 없어요. 그만큼 유전과 후천적인 요인 둘 다 작용을 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태어날 때부터 키와 몸무게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또 자라면서 환경에 따라서 키 차이가 나게 돼요. 유전적으로는 똑같지만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볼까요? 우리 이제 남한 병사들과 북한 병사들을 비교해 보면 통계를 내보니까 남한 병사가 북한 병사보다 9cm가 더 크다고 합니다. 똑같은 한민족인데 남한 병사들이 왜 그렇게 클까요? 그것은 유전적인 게 전부가 아니고 후천적인 영양 상태라든지 또는 활동, 운동, 생활 습관 같은 것이 모두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이 전부가 아니고 후천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의 목표에 따라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운동에 이제 집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성장을 위해서 나는 운동을 하고 싶다. 나는 키가 많이 크고 싶어서 운동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하루에 30분, 최소한 30분,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1시간은 넘지 않는 게 좋아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하면 사실 가장 적절한 운동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부터 근력 운동을 하면은 근육은 많아지지만 키 성장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실제로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연구를 해보니까 근력 운동이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운동 전혀 안 하고 오로지 근력 운동, 그것도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근력 운동만 계속 한다면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하는 근력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하는 근력 운동은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도 하면서 너무 근력 운동에만 너무 힘쓰지 마시고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하면 성장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키 크는 운동을 하겠다고 이제 키가 수직으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수직으로 하는 운동이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줄넘기, 농구, 점프 운동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운동도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운동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운동이든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력을 받지 않는 수영이라든지 또는 자전거라든지 이런 운동도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종류를 성장을 위해서 특별한 운동 종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운동이어야 되니까 자기가 재밌어야 돼요. 내가 재밌어서 계속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청소년기는 활동도 많이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성장도 해야 되는데 영양소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대 영양소 있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고 하는 3대 영양소를 이상적으로는 탄수화물 55, 그리고 지방 30, 그리고 단백질 15% 정도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요새는 그 휴대전화에 칼로리를 계산해주는 앱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물을 딱 입력을 하면 칼로리 계산도 쫙 나오고 그리고 그 칼로리의 구성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쫙 나오죠. 근데 먹을 때마다 그거 앱에다가 입력하고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5가지 식품군이 있습니다. 곡류, 우리가 먹는 밥이죠. 그리고 단백질류, 고기나 생선, 그리고 이제 채소, 과일, 유제품. 이 5가지 식품군을 매 끼마다 골고루 섭취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영양소의 섭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주는 급식 잘 먹고 아침 저녁으로는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에 반찬 남기지 말고 다 먹으면 우리가 원하는 영양소의 섭취가 잘 이루어집니다.
괜히 쓸데없이 편의점 가서 뭐 가공식품 사 먹고 또 기름진 패스트푸드 사 먹고 이런 습관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영양소의 균형은 잘 맞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운동할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먼저 스트레칭은 꼭 해야 됩니다. 운동 전, 운동 후,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도 스트레칭은 꼭 하세요. 왜냐하면 운동 전에 하는 스트레칭은 운동 중에 생길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해주고 또 운동이 끝난 다음에 하는 스트레칭은 운동 시 피곤했던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도 스트레칭을 하면 우리 성장판을 자극해줘서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전후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을 때도 스트레칭은 꼭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집시다. 그리고 운동의 강도인데 운동을 너무 편하게 쉽게 하면 운동에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특별한 운동할 게 없으니까 나가서 걷겠다. 근데 설렁설렁 산책하듯이 걸으면 운동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약간 숨이 턱에 차오를 정도로 좀 이렇게 빨리 걸어야만 운동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처음에 의욕이 막 앞서가지고 막 운동을 열심히 해요. 며칠 운동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 지쳐 나가 떨어져서 또 며칠간 운동을 안 했다가 큰일 났다 하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운동에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운동 효과를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키가 많이 클 거야. 그래서 특별하게 뭐 줄넘기를 고집한다든지 뭐 점프를 매일 한다든지 물론 그런 운동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런 운동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운동의 종목을 정해놓고 그것만 죽으라고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해보세요.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 운동은 나하고 정말 잘 맞다. 내가 너무 재밌다 하는 운동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운동만을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요일별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봐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